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7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제2의 산샤댐이라고 불리는 바이어탄 댐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최초의 댐이라고 합니다만 진보적 기술을 사용한 것이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산샤댐 건설 당시처럼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강행된 댐 건설인 만큼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댐 완공 후 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가 하면 AI로 건설된 최초의 댐인 만큼 그 안정성에 많은 의구심이 드는 댐이기도 합니다. 작년 산샤댐 사건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2020년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중국은 댐 상류 지역의 뚝을 터뜨려서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산샤댐의 붕괴를 피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이번 바이어탄 역시 엄청난 수자원이 몰리는 위치에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천년 만에 온 최악의 홍수 사태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버텨내기는 하겠죠. 댐 상류의 제방을 폭약으로 터뜨리고 농지건 마을이건 물에 잠기거나 말거나 댐이 버틸 만큼 충분히 물을 사방으로 퍼뜨리면 댐 붕괴는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어탄 댐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산샤댐의 서쪽편 양쯔강의 상류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산샤댐 짓는데 8년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급하게 지었다면서 부실 시공이 있지 않았겠냐는 의문을 제시했는데요. 바이어탄 댐은 산샤댐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 이런 초대형 설비를 짓는 데는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공을 완성한 것이 AI 기술 덕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복잡한 지질 구조로 인해서 건축 난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댐을 완공했다고 하면서 중공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댐의 가동식이 7월에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기념탑 같은 건축물도 아니고요. 한번 사고가 나면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물을 공산당 창당 기념일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건설을 완성도보다는 납기일에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나타나듯이 바이어탄 댐 건설이 중공의 첨단 장비들의 중대한 돌파라면서 중공의 기술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중공 당국은 바이어탄 댐이 산샤댐과 함께 양쯔강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산샤댐 상류에서 터뜨렸던 물의 양을 생각해보면 바이어탄 댐의 수자원 보존 능력이 과연 효과적일까 의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중국 대륙 역사상 최대의 홍수로 기록되고 있고요. 천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 댐이 안전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산샤댐이 작년 홍수에 견뎌내긴 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산샤댐의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국 대륙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들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쯔강에서 수십 수백 킬로 밖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산샤댐의 영향으로 2008년도 스촨성 등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어탄 댐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중국 대륙의 내륙 지역 지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어탄 댐이 없을 때는 산샤댐 상류를 폭탄으로 터뜨려서 물을 옆으로 흘려버리면 그나마 버티긴 했었는데요. 만약 바이어탄 댐에 문제가 생겨서 물폭탄이 내려오면 그때는 상류의 뚝을 터뜨릴 시간적 기회도 없이 산샤댐이 넘치게 될 테고요. 추가 붕괴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단 산샤댐이 무너지면 그 쓰나미가 상하이까지 가게 되고요. 상하이 인근 원자력 발전소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하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스며드는 해류는 매우 약한 편이며 대부분 일본 지역으로 흘러가다가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하지만 중공 당국은 만약을 대비해서 바이어탄 댐과 산샤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젯밤 중국 대륙으로 향하는 태풍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중국 대륙은 비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비 피해가 계속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태풍 경로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